정말 엄청나게 거대하군요. 정말 거대해요. 4층짜리 건물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로진스 제독은 저기 창문 옆에 서 있었을 거예요. 미르트, 여기 미로원이다. 말씀하세요. 북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북쪽에 있어요. 우리가 있는 지점으로 오세요. 지금 관망대에 와 있습니다. 아, 약간 오른쪽으로 가세요. 지금 이동합니다. 음속 탐지기를 볼까요? 보이는데요. 아, 있군요. 보이네요. 아, 여기가 뱀머리예요. 아, 그러네요. 제임스, 우린 지금 우측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구멍이 나 있어요. 마이크 보여요? 아, 있네요. 보여요. 난파선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오, 세상에. 아, 여러분, 비스마르크입니다. 가판 쪽으로 올라와서 방향을 잡아주세요. 지금 올라갑니다. 이럴 수가. 산을 올라가는 것 같구만. 장갑 벨트가 보이네요. 곧 우리 위치를 알려주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여기요. 제임스, 뱀머리 쪽으로 갑니다. 방금 뱀머리 끝에 접근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아래에 있어요. 아, 정말 아름답네요. 보세요. 정말. 세상에. 가판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치의 표정이 약간 보입니다. 하역정의 캡스틴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판 위에 있던 것들은 미끄러지면서 다 떨어졌군요. 하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 있어요. 저기를 보세요. 빵! 포탄이 저기로 들어가 어딘가에서 터졌겠죠. 포탄까지 통과했을 수도 있겠네요. 거대한 포탑이 있군요. 예, 안토니예요. 저 거대한 입구 좀 보세요. 저렇게 생겼군요. 이것은 5층짜리 포탑입니다. 비스마르크는 15인치짜리 포탑이 4개 있었습니다. 무거운 포탑은 중력으로 버티고 있어 배가 전복되는 순간 떨어져 나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대포 입구에서 끝부분까지 포탑의 길이는 30m가 넘으며 무게가 1900톤이 넘습니다. 저기 고사포가 있군요. 난간은 하나도 손상이 없어요. 이제 선장 관망대로 올라오세요. 올라가세요, 제냐. 유리가 조금 확대돼 보이죠? 아주 적으면? 이 약간이요? 이 약간 확대돼 보입니다.
관망대에 도착했군요. 선장 관망대죠? 린더만과 로친스가 바로 저기서 전투를 지휘했겠지요.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군요. 정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네, 마이크.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흥분하는 게 당연하죠. 잠수정은 선체를 따라 옆으로 돌았습니다. 선체가 놀랍게도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15인치 포탑은 당시 최대 규모의 대포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적들 향해 발사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포는 침묵을 지키고 폭군은 말미잘이 붙어 살고 있습니다. 105mm 고사포탄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오지 않는 새벽을 향해 불침번을 설 것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계속하라고요? 예,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글라이더 시주기가 있군요. 여기요. 저기 하고요. 비스마르크는 4대의 아라도 196호가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비행기가 있는지 아직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제 열렸습니다. 네, 보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좋아요. 마이크 상태가 어떤가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지시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을 시작하도록 해. 비행기 쪽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마이크의 카메라는 완벽하게 작동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알았다, 오버. Локаторы холод тоже выключай. 와, 비행기가 있네. 난파된 비행기입니다. 저기 조종석이 보이네요. 조종석이에요, 제냐. 비행기 보이죠? 저기요. 비행기 동체군요. 창문 틀이에요. 이야. 결전의 날 선장은 지상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길 원했습니다. 전쟁 일지를 실은 비행기를 육지로 보낼 계획을 세웠지요. 모두들 조종사에게 고향의 가족에게 전할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결국은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치명타를 맞았군요. 그랬던 것 같네요.
한 방에 방향키가 산산조각 난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내 몸처럼 느껴지지 않는군. 내가 카메라 안에 들어가서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잠수정 한 대가 있는데 미르2처럼 보이는군. 잠깐, 지금 미르2에 있잖아. 6시간가량이 지나자 미르의 전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면 위로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우선 엘루드가 제자리로 잘 돌아와야 합니다. 블라디미르 파트라부스키와 같은 능숙한 팀원 없이 미르가 무사히 돌아오긴 힘들었을 겁니다. 표면에 올라온 후 잠수정 탑승자들은 이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리셨어요. 배는 아주 잘 있어요. 그래요. 네, 아주 잘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희미하게 강철 표면이 보이더군요. 타이타닉과는 많이 달랐어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먼저 바닥으로 가서 선체를 따라 쭉 올라갔어요. 고층 빌딩을 따라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루드 유지 관리는 외과 수술과 비슷합니다. 물이 묻은 전자제품은 수술 중 수혈을 해야 하는 혈액순환계와 비슷합니다. 환자가 살아날까요? 곧 살아날 것 같은데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로리 존슨은 미생물학자이며 비정상적 환경에서 자라는 미생물 연구 전문가입니다. 한 가지 박테리아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가 공생하고 있는 거죠. 강철 성분을 이용해 고드름처럼 생긴 형상을 만든 겁니다. 이것들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미르1을 여기에 착륙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로리는 난파선의 생물 시험을 위해 잠수하려고 합니다. 수심 4,500m 아래로 내려간 두 번째 여성이 되는 겁니다. 미생물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너무 흥분되는군요. 토니오, 저기 뭔가가 있는데. 저기 저거 보이나요? 저게 뭔지 알 수 있겠어요? 마이크, 저게 뭔 거 같아? 여러 층으로 된 기둥 모양의 물체가 포탑의 본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포탑의 탑 본체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있는 걸 알고 있었어? 기둥이 이렇게 긴단 말이야. 무게가 1,900톤이나 나가는 포탑이 바닥으로 떨어져 묻혀버린 것입니다. 아래 부분의 탑은 4층으로 되어 있고 당시 21명의 군인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재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플랫폼의 수와 전복된 위치를 파악해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도라라는 거대한 포탑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월터 칼 하인츠는 물로 잠수하기 전 도라 뒤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저기 원통처럼 생긴 것이 진흙에 튀어나와 있고,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바람. 너라도 미르2는 좀 더 세심한 관찰을 위해 측면 비행기 활주로 위에 착륙했습니다.
이제 내보내도록. Okay, I'm coming out. 나갑니다. I got fiber 케이블이 out. 나옵니다. 회전할 때 알려줘. We talk to 우리 him, Marty, 균형 please. 잡았다고 Tell him 전해주세요. I'm trim. 엘르드 균형 잡았다고 합니다. 좋아. 영국군 총탄이 포문 쪽에서 날아와 갑판 윗부분을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 화염이 페인트를 태워버린 곳에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불타올랐던 부분인 것입니다. 전투에서 파괴된 심하게 손상됐다고 전해줘. 복도가 터져 많은 자손과 파편이 많다. 오버. 측면에서 계속 있다가 S3 대포를 촬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동 중입니다. 총탄으로 뚫린 구멍이 보이는군요. 모든 포탑은 하나 이상의 포탄 투입구가 있어 6인치와 8인치짜리 포탄이 병기고를 공격하게 되면 포탄 사격팀은 즉사하게 됩니다. 포자군요. 포탑 도라의 포자예요. 포탑 밑에 있던 탑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 떨어졌군요. 제1포탑은 15인치 포탄이 들어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수압 기중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포탄이 1톤 이상 나갔으며 속도는 음속의 2.5배였습니다. 포탄이 벽에 맞는 순간 치명적인 유사탄이 터져나오며 또 수레바퀴라고 불리는 초음속 총탄이 나옵니다. 선체 내부벽을 뚫으면서 더 많은 총탄을 뿌립니다. 0.01초 사이에 총탄이 폭파합니다. 그렇게 배의 내부에서 최대 인원을 살상하게 됩니다. 이 총알이 아래쪽에서 올라와 무전시를 폭파시켰을 수도 있어. 영국군은 독일군과 같은 종류의 포탄을 썼습니다. 비스마르크를 침몰시킨 게 과연 영국군이었을까요? 전투의 손상을 분석해 60년 묵은 논쟁을 풀려고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과연 영국군에 의해 침몰되었을까요? 도세초원은 천하무적의 독일군의 살상 무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생존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자의 소행이었을까요? 우리가 침몰시킨 거예요. 배를 파괴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왔었습니다. 양쪽 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주장합니다. 영국 측은 후드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군은 상부의 명령에 의해 침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손상된 부분의 체계적인 분석만이 이 논쟁에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선체 주위를 둘러가며 스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빙 돌아가면서요.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찾아서 찍어야 돼요. 미르원은 난파선에서 3분의 2마일 위에 위치한 임팩트 구덩이로 향했습니다. 뭔가 보이네요. 뭔가 보이긴 하는군요. 신기하게 생겼군요.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게 그 구덩이인 것 같군요. 위험합니다. 좀 위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배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더 빨리 가는 건 무리예요. 당장 올라가요. 당장. 지금 착륙하면 안 돼요. 어서 올라가세요. 뒤로 가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어서 올라가요. 어서요. 알았습니다. 난파선에서 낸 커다란 웅덩이는 미스터리로 남아 추후 비밀을 벗기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착륙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구덩이가 맞았어요. 안에 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간장이 녹아드는 줄 알았네. 뭔가에 걸려 움직이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덕분에 무사해요. 정말 다행입니다. 손상 부위 조사는 뱃머리부터 시작됐습니다.
뭔가 보이는데요.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한 탄피를 발견했습니다. 후드가 침몰했을 때 웨일즈의 왕자호도 폭격을 입었습니다. 필사적인 반격 중 비스마르크는 치명적인 한 방을 맞았습니다. 이 총탄은 뱃머리를 관통해 6m가량의 구멍을 냈습니다. 거대하군요. 통과한 부분이네요. 선체의 손상이 선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웨일즈의 왕자호가 12m 거리에서 두 발을 명중시켰습니다. 뱃머리에 맞은 총탄은 수표면 위였지만 폭풍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한 발은 측면 병기고 아래쪽에 맞아 보일러실에 물이 차 속력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이 손상으로 린더만 제독은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아주 약간 늦췄지만 그것이 비스마르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마스터 스위치로 24V로 고정. 엘우드를 배 안쪽으로 투입시킬 준비 중입니다. ROV 전력. 잠수정을 타고 빙빙 돌면 보이진 않지만 ROV를 통해 환상적인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판 위를 걸어가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칼의 직무실 근처에 총탄의 흔적이 있습니다. 구멍은 에루드가 딱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이 구멍으로 들어갈 겁니다. 성공할진 확신하지 못하겠네요. 어쨌든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군요.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러네요. 이제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폭발이 있었나 보군요. 팡팡. 오른쪽에 문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문이 있군요. 문 주변에 자란 미생물 좀 보세요. 그렇군요. 어디론가 들어가는군요. 칼의 직무실로 가는 것 같은데요. 칼이 일했던 사무실이 맞는 것 같군요. 보관 사무실 바로 옆이 맞아요. 여기가 칼의 사무실이 분명해요. 저길 봐요. 의자가 보이죠? 어디선가 본 것 같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책상이 2개 있습니다. 여기저기요. 책장과 서랍이 있고 책장이 맞군요. 이건 아주 긴 탁자입니다. 3명이 앉아 있었죠. 한 명은 여기에 또 한 명은 탁자 오른쪽 끝에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칼의 타자기를 찾아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생생히 기억납니다. 바로 여기 계셨던 거죠. 맞아요. 지금 배의 끝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배의 끝 15m가 잘려나갔습니다. 배의 끝부분은 방탄벽이 없었습니다. 얇은 철판은 절단기로 벤 것처럼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칸막이 문입니다. 배 끝부분이 몽땅 떨어져 나간 거예요. 바로 여기가 떨어져 나간 그 지점입니다. 저기 갑판 끝부분이 보이네요. 뒷갑판이 떨어져 나간 건 정말 이상해요. 엄청난 힘이 작용했을 겁니다. 찢겨 나간 건 아닐 텐데 툭 끊어진 것 같은데요. 부력에 저항하다가 틀리면서 끊어져 나갔을 거예요. 나치 표정이 보이는군요. 히틀러가 배를 방문했을 때 서 있던 지점입니다. 지금 나치 표장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섬뜩한 기분이 드는군요.
아, 프로펠러가 있네요. 우측 프로펠러군요. 배급 부분 주변에서 팀원들은 황새치라는 뇌격계의 공격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뱃머리를 맞은 비스마르크는 낡은 비행기에도 공격당할 정도였습니다. 뇌격계의 술의 한 방이 비스마르크에 맞았지만 그로 인한 손상을 확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향키가 여기 있군요. 방향키가 프로펠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펠러고 저기에 방향키가 있군요. 서로 뒤엉켜 있어요. 프로펠러의 나사가 풀려 있는 걸 보면은 가라앉을 때 분명 돌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저건 뭐죠? 구멍인가요? 분명히 구멍인 것 같은데. 방향키 바로 위에 구멍이 깊게 패여 있군요. 확실히 술의 구멍인 것 같습니다. 아,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마이크는 말리겠지만요. 조정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칸막이 바로 뒤에 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수레가 관통한 구멍을 찾아냈습니다. 목숨을 건 임무였습니다. 조종사들은 뇌격기를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해봤다고 해도 전투 중은 아니었을 겁니다. 해는 저물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비스마르크를 찾는데 2시간이 걸렸답니다. 발견했을 때 이들은 때를 지어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공포화 사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함선에 대항해 싸운 것입니다. 넓고 느린 비행기였지만 필사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비스마르크 갑판 위 바다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포화 사격 속에서 구름 속에 기체를 숨기며 함선의 측면을 맞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용감한 공격이었으며 매우 용맹스러운 돌진이었습니다. 계속 수레를 쏘았지만 비스마르크는 잘 피했습니다. 하나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한 방의 수레가 우측 방향키를 맞춰 배가 계속 빙빙 돌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함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선원들은 서둘러 수리하려고 했지만 폭풍 때문에 물이 들어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방의 효력은 엄청났습니다. 지금 구멍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당시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방향키를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루치스 제독은 해군 본부에 무전을 띄워 지금 위기에 봉착했으나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함선 선원들과 무전 담당 기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은 재빠르게 퍼졌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선장은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송을 합니다.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새벽이 점점 다가오자 군사들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손상 부위인가요? 손상 부위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은 전투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현하기 위함입니다. 포문에 총탄의 흔적. 탐사팀은 수백 개의 탄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병기고를 뚫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폭발한 탄환 자국도 많습니다. 이 얼룩들은 마지막 전투에서 비스마르크에 가해졌던 탄환 세례를 보여줍니다. 새벽에 영국군은 다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25km나 떨어진 비스마르크를 향해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점점 거리를 좁혀와 3km 거리까지 가까이 와 근거리 공격을 퍼부어 총탄은 포탑과 배 상단을 관통했습니다. 구두에 대한 보복으로 비스마르크를 공격한 건 확실합니다.
터비 제독은 직접 조지 5세 선장에게 비스마르크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직접 육안으로 비스마르크의 침몰을 확인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확실히 계획적인 공격이었죠. 로드니오는 16인치짜리 대포를 발사했습니다. 폭파는 계속됐죠. 조지 5세는 14인치짜리 대포를 발사했어요. 엄청난 폭파가 이어졌습니다. 세 대의 순양함이 8인치 대포를 포보댔어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의 최대 목표물은 관망대였습니다. 우두머리를 없애면 무력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4층짜리 관망대는 떨어져 가라앉았습니다. 루친스와 린더만은 선장실에서 지휘가 가능했습니다. 관망대 바로 옆에 무장한 사령탑이 있었습니다. 사령탑에선 함선 최대 무기가 있었습니다. 벽 두께가 14인치에 달하는 방이었습니다. 우측에서 접근하면서 탐사원들은 사령탑이 그대로 건재한 걸 발견했습니다. 총탄의 흔적은 많지만 폭발한 것 같지는 않군요. 총탄이 터지지 않았나 봐요. 문 정말 튼튼하군요. 두께가 정말 두꺼워요. 포문 쪽으로 다가가자 착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영국군의 대포탄은 이곳을 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작동됩니다. 다시 밑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곳은 포탄 발사 지시실입니다. 전투 시 긴장감이 계속되는 곳이죠. 슈나이더라는 포탄 지휘관이 사령탑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9시 2분 로드니호의 16인치 포탄이 사령탑에 명중했습니다. 단피가 가판에서 터져 무장된 사령탑까지 폭발해 14인치 두께의 문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폭발로 포탄 발사 명령을 수행하던 슈나이더와 동료들이 죽어갔습니다. 포탄에 맞는 순간 전체가 다 흔들렸겠군. 저 끔찍한 구멍들 좀 보세요. 총탄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군요. 직접 단독으로 쏜 것이 명중한 것입니다. 바로 선장 집무실을 관통했습니다. 대단히 큰 폭발이었겠군. 여기서 펑 하고 터진 거지. 치즈가 터지는 것처럼 말이야. 선장실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통로만 있다면 말입니다. 커다란 구멍이 있군요. 바로 여기네요. 이 한 발은 린더먼과 리추먼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페인트 칠은 보이는데요. 네. 조금은 남아있군요. 누군가의 사무실이군요. 책상 2개 보이죠? 침대 매트리스 같군요. 네, 누군가의 잠자리였어요. 엉망진창이군요. 포탄 하나의 위력이에요. 세상에, 끔찍하네요. 그냥 녹아내렸군요. 화염에 휩싸여 다 타버렸어요. 이제 그만 나가죠. 미르원은 앞부분의 조사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저참이 타버린 상부와는 달리 장갑 벨트는 무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함선의 전체 양쪽으로 길게 뻗은 장갑 벨트에 관통한 총탄은 딱 2발밖에 없었습니다. 2발 모두 우측에 있었고 로드니호의 16인치 포탄의 구멍이었습니다. 또 다른 포탄 2발은 얇은 장갑 쪽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영국군은 총 2,876발의 총탄을 비스마르크에 퍼부었습니다. 그중 700개 이상이 측면 장갑을 뚫을 수 있는 14인치 이상의 포탄이었습니다. 400m에 달하는 측면 장갑에서 4개의 탄알만이 관통했습니다. 700개 중 4발만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군의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럼 수레는 어디에 맞은 걸까요? 도세처 탑승자들은 비스마르크의 침몰 바로 직전에 3발의 수레가 명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치명타였을까요? 수레 구멍을 찾기 위해 탐사원들은 바다 가까이에 있는 아래쪽을 조사해야 합니다. 마이크,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30m 길이의 긴 틈이 발견된 것입니다. 윗부분은 자로 잰 것처럼 직선입니다. 이것은 수레 자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배 양쪽 측면 윗부분에 곧게 뻗은 커다란 틈이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40% 정도의 선체 밑부분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답을 구하기는커녕 미로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착륙했던 25m 가량에 이르는 선체의 붉은 페인트 지점은 다른 곳에서 발견한 것과 비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손상 부분은 분명 수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임팩트 손상인 것 같습니다. 배가 해상에 내려앉는 순간 뱃머리를 먼저 부딪혀 구부러진 상태에서 툭 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선체가 터져 나간 거죠. 선체의 일부분이 몇십 미터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배는 지금 있는 지점까지 미끄러져 내려간 거죠. 수레의 손상 정도는 확인하기 힘들겠네요. ROV를 이용해 내부를 샅샅이 조사하면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체는 약한 부분부터 터져 나갔을 거예요. 어뢰를 맞아 약해진 부분부터겠죠. 아까 발견한 긴 틈새의 처음과 끝은 어뢰를 맞은 부분이겠죠. 저게 그 구멍인 것 같은데요. 구멍이 맞는 것 같은데 어뢰가 제대로 맞은 것 같군요.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죠.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폭발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저기요, 수레 방탄벽이 있군요. 거의 손상되지 않았어요. 구멍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은 걸 보셨을 겁니다. 방탄벽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더군요. 방탄벽은 수레의 공격에도 거뜬히 버텨낸 겁니다. 여기 있었던 연료 탱크나 물 탱크가 완충 역할을 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사했던 것이죠. 수레를 막기 위한 방탄벽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얇은 탱크벽은 뚫렸지만 내부 방탄벽은 그대로입니다. 배의 중심부는 멀쩡했던 것입니다. 중심부에 물이 차지 않았다면 배가 가라앉지는 않았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이번 탐사에서 발견된 것들이 생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줬어요. 토비 제독은 비스마르크에 가까이 다가와 직접 탄도 거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근거리 발포는 대포의 수평 탄도 때문에 불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포탄은 물에 맞아 튀거나 선체 하부를 뚫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체 상부가 크게 손상되고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무장한 중심부는 건들지 못했습니다. 침몰시킬 정도가 아니라 괴롭히는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직접 배를 침몰시킨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칼 월터 하인츠는 어떻게든 올라가야 한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배를 침몰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비상구라고 써있는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로 가서 햇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지 계속 위를 봤죠. 비상구로 탈출하지 않고 햇빛을 찾아가고 있는 앞선 무리를 따라갔습니다. 엉망이 된 장교방을 지나고 사무실을 지나자 갑자기 햇빛이 들이쳤고 바로 위로 올라갔죠. 200여 명의 사람들이 가판 위로 올라가려고 떠밀고 있었어요. 그 중엔 침몰을 명령한 올 장교도 있었습니다. 배의 측면으로 날아온 포탄이 그 지점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대부분이 죽었어요. 이것이 200여 명을 순식간에 죽인 탄약의 구멍입니다. 여기 왔다가 라크에서 소지품을 가져가려고 이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가 방수문이 있는 곳이고 칼이 여기 서 있었는데 총탄이 바로 이 앞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엉덩이 옆을 지나갔다고요? 통역 한번 기가 막히는군. 아, 좀 그랬나요? 그리고는 가판 위로 올라갔다니 여기는 온통 화염에 휩싸여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철혈상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온통 철과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인츠 스티그 씨가 배에서 탈출한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 거죠. 오른쪽으로 가도 됐나요? 이미 바닷속이었죠. 선체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뒷가판은 파도에 떠밀리고 있었고 가판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팔다리가 절단된 사람들과 뒤엉켜 있었습니다. 배 뒷부분 포탑의 폭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기 가판에 큰 구멍이 있군요. 여기가 하인츠 씨가 다리가 절단된 동료를 만난 지점입니다.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 지점 말입니다. 하인츠 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해서 줬다고 합니다. Zunächst, wenn ich rauskam, da hat es sehr böse ausgesehen. Da waren viele Tote herumgelegen. When he came up, 그가 포탑 도라에 도달했을 때는 정말 끔찍했다고 합니다. they were dead all around. 여기저기 시체가 뒹굴었고 가판은 피로 붉게 물들었고 Ship listed 배가 옆으로 기울자 시체들은 물에 잠겼다가 바다로 쓸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out again. So he 그는 배 continued 뒷부분으로 towards 계속 the stern of 갔습니다. the ship.
20명에서 25명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고 린넨 하인 베크백도 거기 있었는데 그가 구명조끼 착용을 명하고는 히틀러가 아닌 독일 국민과 조국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했다는군요. 그리고 나서 어찌 됐는지 모두 가판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이걸로 모든 게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군요. 죽는구나 한 거죠. Denn jetzt, ich will mich mal ganz simpel ausdrücken, jetzt habe ich erst richtig gemerkt, jetzt geht jetzt an den Kragen, jetzt bist du dran. Jetzt. 여러 명이 같이 물속에 쓸려갔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자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Dann war man 그 순간에 이걸로 모든 게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군요. 마치 코르크마개가 튀어 물속에 빠지는 것 같았답니다. alles aus einer zwei starke See gewesen. 도세츠호와 마우리호는 생존자 구조에 나섰지만 독일 잠수함을 발견하고 퇴각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도세츠호에 타고 난 후에 영국군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대해줬으니까요. 정말 최고의 대접을 해줬습니다. 적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줬죠. 가끔 사람의 해골을 발견하기도 하고 옷에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떨어뜨린 군화일 수도 있고 시체가 누워있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요. 가죽은 남아있지만 유골은 사라졌으니까요. 대기 중인 팀원들은 모두 칠판에 쓰인 글을 읽기 바랍니다. Zum Gedenken den Tausenden von jungen Männern, die hier starben. 이곳에서 명을 다한 수천 명의 젊은이들과 이 배와 싸우다 전사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난파선은 그들의 기념비입니다. 전쟁 참사의 흔적이죠. 여긴 캘디쇼입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월터 씨가 답으로 한 말씀 하시겠답니다. 알았다, 오바. Wir Glücklichen erinnern uns der Kameraden. 이 세상에 없는 분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말을 전합니다. 61년 동안 그들은 이곳 바다 밑바닥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평화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방송 잘 들렸습니까? 네, 아주 잘 들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월터 씨. 거대한 전투 함대는 마치 공룡 왕국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구상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바다 밑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다 생물의 집으로. 또한 과거 끔찍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